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형님 2부 196화 스승과 제자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 무팽과 흰눈썹의 얘기가 그려졌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흰산, 아카, 아린, 일영에 대한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이걸 어디서부터 주워 담아야 될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오늘 리뷰에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엄청난 수인이 등장했죠. 집채만한 바위를 맨손으로 부셔버렸는데 호영 세계관에서 이 정도의 피지컬을 보여준 인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놈의 정체가 누구인지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마찬가지로 리뷰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무팽이 산을 뚫으라는 지시를 내렸죠. 아니 도대체 산을 어떻게 뚫으라는 건가 싶었는데 수인들을 중장비 삼아서 땅을 파고 커다란 돌들을 캐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인들이라고 해도 집채만한 돌들은 파기가 어려우니까 나무를 여러 개 땅에 박아서 지렛대 삼는 모습이죠. 산을 뚫는 장면은 왠지 일영급의 괴물이 와서 기술로 뚫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토목공사 장면이 제법 현실감 있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한편 공사를 진행하는 야인들은 수인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작업하라고 보채는데요. 그때 수인 중 하나가 나무를 옮기다가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 수인은 한참 작업 중이던 큰 돌에 부딪히는데요. 돌이 그 충격으로 아래 작업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수인들은 그 돌을 보고 즉시 대피하는데요. 피부색이 살색인 수인 하나가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야인들은 이 수인에 대해 수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눈다라고 하는데요. 떨어진 돌에 발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발이 돌에 눌린 것도 인지를 못하고 멀뚱멀뚱 있는데요. 도망가던 수인들이 황급하게 돌아와서 도와줬지만 바위는 그대로 굴러서 셋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돌과 땅이 충돌했고 그 파괴력은 셋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온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몸도 못 가누던 그 살색 수인이 집채만한 바위를 맨손으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돌도 아니고 가속도가 붙어서 낙하하는 돌을요.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저 정도 크기의 돌을 맨손으로 쪼개는 장면이 호영에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추이였죠. 빠르를 수련시키다가 홧김에 돌을 반으로 쪼개버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장면과 비교해 볼 때 최소 저 살색 수인의 힘과 피지컬은 항마병급을 초월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화에서는 이 살색 피부의 수인이 흰눈썹일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흰눈썹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괴력 수인이었습니다. 정체가 뭘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기존 캐릭터 중에서 딱히 매칭될 만한 인물이 없어 보이죠. 어떤 분들은 홍위부가 아니냐 말씀하시던데 홍위부는 짐승이 아니라서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놈이라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을 보면 무커, 황맹, 왕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셋 중에서 하나를 억지로 골라보자면 그나마 무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인이 된 놈이라는 단서가 명확하게 주어졌고 무커의 가장 강한 무기는 앞발이었기 때문이죠. 저 수인이 맨손으로 집채만한 바위를 깨버렸는데 무커의 앞발이라면 충분히 그럴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들이 인간형이 됐을 때 유독 색깔이 다르다는 점도 있는데요. 통상 수인은 녹색이지만 왕태는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주로 만든 변종은 아니지만 구월산 도르바리도 인간의 피부색과 동일하게 나왔죠. 저 수인도 피부 색깔이 녹색이 아닌 걸로 봐서는 범 계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커가 죽은 지 이미 작중 기간으로도 1년이 넘었고 죽을 당시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팔도 하나 없었고 황효가 혼까지 빼갔습니다. 만약 저 수인이 무커라면 어떻게 그 시체가 붉은 산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팔은 어떻게 다시 생겼는지, 빼앗긴 혼은 어떻게 된 건지 상당한 뒷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팽을 만난 흰눈썹은 일영의 백액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영의 한쪽 얼굴에서만 백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죠. 흰산에 휩쓸 뻔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짐승에게 맞았다는데 그게 흰산과 관련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팽이 툭 내뱉는 한마디에 뭔가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일영이 흰산의 힘을 쓰는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그 영향으로 백액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일영의 백액은 특이하게 오른쪽 얼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추이의 일격에 얻어맞은 자리죠. 추이가 무커의 팔을 사용해서 일영의 얼굴을 때렸는데 그 팔에는 일영이 경계하던 차갑고 사나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운의 정체가 어쩌면 흰산의 힘이었고 이것이 백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영이 흰산의 기운을 모른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작중 언급된 것처럼 아린도 흰산의 힘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일영도 그 힘을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뇌피셜을 조금 풀고 싶은데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흰산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흰산 일족에게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추이에게 달린 무커의 팔이 흰산의 일족을 때려잡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추이의 역할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추이의 비중이 큰 이유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과거에 구망이 추이를 귀신굴에 보냈을 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이를 귀신굴에 집어넣으니까 앞칼을 피해서 심연으로 도망쳤던 귀신의 왕들이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는 추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구망은 이 장면을 보고 내가 본 것이 맞다면 어쩌면 이라고 독백하면서 추이에게 불의 씨앗을 하사하죠. 이 행위는 귀신의 왕과 구망이 추이를 선택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대신 이뤄줄 인물로 선택한 거죠. 그 목적은 어쩌면 압칼을 비롯한 흰산 일족을 물리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귀신의 왕들이 추이를 살려준 이유는 그가 흰산 일족에 대항하게 되는 어떤 미래를 봤기 때문이고, 구망 또한 귀신의 왕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이에게 불을 하사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무커의 팔에 담긴 이 차갑고 사나운 기운이 고마의 힘일 거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팽의 언급을 보니까 이 기운이 흰산의 힘일 가능성도 생긴 것 같아요. 추이가 지금은 이 힘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든다면 확실히 흰산 일족 사냥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에게 이식된 무커의 팔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팽과 흰눈썹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무팽이 압카의 숙명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그는 가장 강한 존재다. 그가 흰산의 힘을 받아야 해. 그것이 압카의 숙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압카는 흰산의 힘이 필요한 걸까요? 이미 자신이 최강자이고 그를 따르는 버일러들의 충성심 또한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이전 화에서 무팽의 언급을 보면 압카는 흰산의 힘을 손에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만큼 압카에게는 흰산의 힘이 절실하다 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압카와 대등한 힘을 가진 다른 인물이나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과의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흰산의 힘을 받아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압카가 저렇게 초조해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흰눈썹은 무팽에게 은근슬쩍 자신이 정말로 궁금해하던 것을 묻습니다. 아랑사와 아비사 둘에게 분리되어 들어가 있는 아린의 혼을 다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묻죠. 무팽은 아린에 대한 얘기인 걸 눈치채지 못하고 대략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일단은 혼이 담겨있던 몸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몸 근처로 데려와서 분리된 혼이 자연스럽게 몸을 찾아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팽은 흰눈썹에게 그 인물의 몸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팽의 질문에 흰눈썹은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몸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진짜로 아린의 몸을 어딘가에 숨겨뒀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대용품으로 일용의 몸을 쓸 생각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과거에 산군이 무언가를 찾아서 흰눈썹과 무골의 거처를 습격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이걸 두고 아린의 몸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흰눈썹이 정말로 아린의 몸을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요? 개인적으로 아린의 몸은 이미 소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압카가 아린의 몸과 영혼을 소멸시켰다고 무팽이 언급한 것도 있고요. 흰눈썹이 굳이 자기가 극혐하는 일영을 돕고 있는 것도 매우 수상하죠. 현재까지의 단서로 봤을 때 흰눈썹은 일영의 몸을 아린의 그릇 삼아서 부활시키려는 계획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영이 죽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살리고 봐야 되는 거죠. 흰눈썹이 평소 같았으면 일영의 백액에 대해 압카에게 벌써 일러 바치고도 남았을 것 같지만 지금은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압카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일영의 육체와 혼을 모두 소멸시켜버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돕는 것 같습니다. 무팽은 흰눈썹이 부활시키려는 인물이 아린이라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무섭게 돌변합니다. 네가 노회하더니 이제 나까지 농락해? 라면서 술법을 쓰는데요. 참고로 노회하다 라는 것은 경험이 많고 교활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팽의 술법이 흰눈썹의 몸을 순식간에 감싸고 흰눈썹이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까맣던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풍성했던 하얀 수염이 점점 사라지죠. 이 장면을 두고 흰눈썹 둔갑설이 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늙은 척 둔갑해서 모두를 속여왔는데 무팽이 그걸 꿰뚫어보고 둔갑을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흰눈썹이 늙은 척 둔갑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흰눈썹의 몸 기능은 늙어서 굉장히 노쇠해진 것이 보입니다.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않았는지 오랜만에 걸었다고 어지럽다고 하질 않나.
오한이 와서 덜덜덜 떨기도 하죠. 상금과의 싸움에서 한계까지 몸을 써보지만 나중에는 결국 걷지도 못하고 엎혀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모로 신체에 노화가 왔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흰 산의 기운이 빠져나가서 흰 눈썹이 한순간 늙게 된 거라는 가설이 많은데요. 무팽이 이것을 다시 복구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팽의 술법을 보면 뭔가 치료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샤방샤방하는 이펙트가 보이는데요. 무팽이 흰 눈썹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고 본래의 신체로 되돌려준 게 아닐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꽁꽁 감춰져 있었던 흰 눈썹의 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 마지막에 젊었을 때 모습을 회복한 흰 눈썹이 나왔는데요. 과거 회상씬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현 시점에 등장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네요. 개인적으로 늙은 흰 눈썹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외모나 성격, 말투가 많이 변해서 동질감이 살짝 안 느껴졌었는데요. 다시 젊은 모습을 찾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댓글 반응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핫했던 내용은 바로 아린의 몸이었죠. 배댓 대부분이 아린의 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린의 몸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일영의 몸을 그릇 삼아서 아린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흰눈썹이 자신을 경멸하는 일영을 도울 리가 없다고 봅니다. 무팽은 흰눈썹이 일영 일에 목숨 걸고 나선 이 상황을 두고 웃기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착실히 쌓여진 떡밥들을 볼 때 일영의 몸은 흰눈썹의 재물이라는 것에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카와 흰눈썹 몸 교체설도 종결됐네요. 예전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덩치 차이도 있고 압카가 반인반수의 몸을 원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압카의 신체가 산군의 공격에 두동강 난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번 화를 통해서 압카와 흰눈썹은 몸을 바꾼 적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떡밥 회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흰눈썹 노화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댓글에서는 노화된 척 한 거라는 의견들이 많네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눈썹이 척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흰눈썹이 늙은 척 한다고 압카와 일영을 속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체 기능이 늙고 병들어서 덜덜 떠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렇게 수상한 위장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화에서 아린에 대한 얘기, 흰눈썹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풀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